소망을 품고서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로 향하는 오늘의 길목에서 어제를 돌아다보는 시간으로 뜻깊게도 로얄 오스터 폴름 프루트와의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순간들, 때로는 아파했던 순간조차 지나고 보니 그 슬픔이 영그러 채색이 된 듯 오늘 만남의 로얄 오스터 폴름 프루트 팥 위에 떨어진 탐스런 과일들처럼 무척이나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큰 리스토링입니다. 앤틱의 넓은 범주 안에서 남녀 구분 없이 앤틱 세라믹 분야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빈티지 차트안에서 시작했다가 고가치 아이템에 이르기까지 앤틱의 숲속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다다른 곳에서 하고 탄성을 터뜨리는 순간과 마주합니다. 앤틱의 여정 속에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감동의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로얄 오스터의 숲에서 많은 작품들을 만나길 고대합니다. 오스터라이티스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품고자 하는 열망은 깊어만 갑니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도 기쁘게도 눈물 짓게도 하는지 로얄 오스터가 전하는 감동은 여전히 우리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햇살을 가득 머금고 발산하듯 색을 드러낸 과일 위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와 침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알라리 과일들의 껍질 위로 스며든 햇살, 그 햇살의 품에서 발그레 굵어진 사과와 복숭아, 젖은 이끼와 마른 낙엽들의 흐르는 정적, 무한하게 확장되는 깊고도 풍부한 색감들이 펼쳐놓은 정물화의 세상입니다. 로얄 오스터 폴름 프루트는 석양에 물든 늦가을 들녘에 나뒹구는 잘 익은 과일들을 주제로 자웅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실력들이 출중했던 로얄 오스터의 프루트 페인터들에 의해 그려집니다. 공방에서 붙여놓은 공식 명칭은 페인티드 프루트입니다. 페인티드 프루트는 과일 나무에 매달린 탐스러운 과일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늦은 가을 석양빛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낙과한 과일의 자태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과일, 폴름 프루트 서브젝트로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페인티드 폴름 프루트는 로얄 오스터 황금 세대를 이끈 대표적인 주제로 자리합니다. 로얄 오스터의 시그니처 서브젝트이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로얄 오스터만의 아이코닉 스타일이자 하나의 유산입니다. 세라믹 기물 위에 어디까지 그릴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그려낼 수 있을까를 되묻게 하는 로얄 오스터 프루트 페인터들의 예술혼이 실린 절정에 이른 기교는 20세기 세라믹 장식 예술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페인티드 폴름 프루트는 1880년 그 모습을 처음 선보입니다. 로얄 오스터 박물관에 전시 중인 옥토컵슨의 퍼셔 플럼 플라터가 바로 첫 주인공입니다. 옥토컵스는 젖은 이끼와 마른 풀, 낙엽과 가지가 우거진 과소한 들판을 배경으로 늦가을 햇살을 가득 품은 농익은 자두의 풍성한 빛깔을 접시에 담아내기 위해 이전에 시도된 바 없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제작 공정과 화풍을 선보입니다. 먼저 사용된 세라믹 안료는 반투명한 색상들로 구성됩니다. 호황성이 전혀 없는 오파크, 즉 불투명 색들을 배제하고 대신 빛이 통과하여 어느 정도 투명한 트랜스루센트, 반투명성 안료들로 팔레트를 이루게 했습니다. 반투명성 색상들은 색이 겹칠 때 색과 색이 서로 밀쳐내지 않아 경계가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무엇보다 투광 효과 때문에 아래 색이 비치며 이에 따른 그림의 깊이감을 상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투명성 색상들의 팔레트는 역동적이거나 격정적이지 않고 은은하고 평온한 감정을 심화시켜줍니다. 색의 겹침과 깊이감은 섬세한 붓터치와 하나가 되어 시선의 몰입감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로얄 오스터 폴름 프루트의 예술적 미학은 색을 다루고 형상을 그려내는 회화적 재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색과 이미지의 표현을 넘어 더 확장된 이 영역인 도예술의 과정 속에서 색에 불이 닿고 유약이 녹아 흙과 하나가 되며 불과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기다림과 기대의 시간 속에서 관조하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입니다. 여러 달이 바뀌며 그 사이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며 비로소 깊게 익어가는 과일들이 어느덧 낙과의 계절을 맞이하듯이
로얄 오스터의 폴른 프루트도 7번이나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는 긴 공정 속에서 연그러 갑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소성이 폴른 프루트의 빛과 색, 질감과 깊이를 결정짓는 숙성의 과정입니다. 색을 칠하고 투명한 유약을 바르고 구워내면 색 위로 투명한 유리질 코팅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색을 덧입히고 유약을 바르고 구워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색의 레이어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 반투명의 알료들과 투명한 유약이 하나가 된 레이어가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유화에서 캔버스에 색이 마르면 그 위에 다시 색을 올리며 얇은 색층을 겹겹이 쌓아가는 글레이징 기법이 있는 것처럼 로얄 오스터 폴른 프루트는 색을 칠하고 유약을 입히는 글레이징을 통해 색의 층을 이루는 레이어링을 구현시킵니다. 하지만 유화의 레이어링은 색의 겹침과 질감, 깊이감이 화가의 시선에서 통제 가능한 범주에서 이루어집니다. 화가는 자신의 감각에 따라 색의 혼합과 명암과 질감을 바로 예측하고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유화의 레이어링은 눈으로 조절하며 색을 쌓아가는 회화적 구축입니다. 그런데 로얄 오스터 폴른 프루트와 같은 도예술에서의 레이어링은 색과 유약이 불을 만나 녹아 흐르고 융합하는 물리적 반응을 통해 색의 깊이와 층을 이룹니다. 색을 쌓아간다기보다는 가마 속에 색을 맡기고 기다립니다. 유화의 회화적 레이어링은 겹겹이 쌓인 안료층을 통과하는 빛의 작용과 실제 캔버스 위로 두툼하게 올라온 안료들의 질감을 통해 깊이와 입체감이 실현된다면 폴른 프루트는 안료 위로 녹아 흘러 층을 이룬 유리질 유약 속에서 색들이 비춰지고 반사되고 때론 굴절되는 광학 작용에 따라 일반 회화에서는 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깊이감과 놀라운 입체감이 구현됩니다. 이는 정확히 아침 이슬에 젖고 때론 안개에 감싸이고 한낮에 햇볕을 받아 빛을 머금고 다시 비바람에 씻겨가는 등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의 층 위에서 광합성과 유기적 작용에 따라 과일들이 익어가는 과정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물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스며들고 계절에 따라 빚어내고 겹겹이 쌓이는 수고와 인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폴른 프루트 작가들은 정확히 알았을 듯합니다. 스며들고 쌓여가는 축적과 퇴적이 없다면 익어가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진리는 낙고한 과일이 인생들에게 던져준 은유적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고한 과일을 찻잔과 티팟에 그려놓으려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갔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예술적 가르침을 로얄 오스터 폴른 프루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터 컵슨으로부터 시작된 로얄 오스터 페인티드 폴른 프루트는 탄탄한 실력을 갖춘 오스터 작가들의 그림 솜씨와 장인들의 기술력으로 세라믹 아트에서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입니다. 로얄 오스터 프루트 페인터들은 7년이라는 긴 견습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자신의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티팟의 폴른 프루트 작가는 존 프리먼입니다. 1911년생인 존 프리먼은 1925년 14살의 나이로 오스터 공방에 합류합니다. 모두들 실력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실력을 지녔던 황금세대 프루트 작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존 프리먼은 언제나 먼저 거론될 만큼 지명도가 높은 작가입니다. 동료 작가들로부터는 더 프루트 머신으로 불렸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려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서 얻은 별명이랍니다. 존 프리먼은 1세대 작가로 1950년에서 60년대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며 후반기에는 후배 작가들을 양성하는 마스터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7년의 견습 과정, 7차례의 소성, 폴른 프루트가 익어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폴른 프루트는 황혼에 접어든 인생에 대한 은유라고 제 느낌을 전해보았습니다. 폴른 프루트처럼 모든 인생도 세월에 의해 빚어지면서 겹겹이 쌓인 삶의 무늬를 짓는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온 모든 인생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폴른 프루트는 황홀한 색채와 품어져 나오는 빛깔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